행복한 삶의 목표를 위한 나의 마침표. 오늘의 주제는 고독사 예방하기를 할 거예요.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고독사 예방을 하기 전에 이제 추억물품 보관하기랑 자원봉사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다 목요일 날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고독사 예방하기 먼저 할게요. 어르신들 이제 음소거 다 해체 요청 드릴게요. 김소금 부모님 말고 김영도 아버님도 해드리고 음소거 해체 다 해주셔야. 김순복 어머님은 오늘 듣기만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냥 안 하셔도 될 거 나머지 분들 해주시고. 자, 고독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어머님 고독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홀로 있는, 김혜순 어머니 음소거가 풀렸어. 음소거 다시 해줘. 김혜순 음소거 해제 한번 다시 눌러주세요. 고독사는 뭘까요? 어머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식이 있지만은 혼자 있어요. 저 같은 경우 말하는 거예요. 저 자식들이 넷이나 있지만은 저 지금 혼자 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갑자기 죽으면은 혼자 죽게 되잖아요. 아무 연락도 없이. 거기 고독사 아닌겨. 맞아요. 자, 그러면 유현숙 어머님 고독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요. 네. 음, 혼자 사는 사람들이 겪는 죽음. 혼자 사는 사람들이 겪는 죽음. 네. 맞아요. 김명자 어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자 어머니 아직 음소거가 안 풀렸어요. 네, 이제 말씀해 보세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앞에 분들하고 같이. 맞아요. 고독사라는 거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걸 의미해요. 근데 조금 연장선상에서 볼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 고독사는 뭘까요? 혼자 죽는 거. 대부분 이제 우리들은 모두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외롭게 죽는 거. 혼자 죽는 거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음, 집에서 혼자 죽는 거. 제가 왜 집에서 혼자 죽는 거는 따로 빼놨을까요? 집에서 혼자 죽는 것과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그냥 혼자 죽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병원에서 혼자 죽을 수도 있고 집에서 혼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장소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집에서 혼자 죽는 거를 고독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집에서 혼자 죽는 것이라고 하는 장소적인 제한을 조금 더 받고요. 다음은 실질적으로 사전적인 의미에서 고독사는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죽어서 일정 기간 이후에 발견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혼자 죽는 거라고만 하면은 고독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건가? 근데 실질적으로는 혼자 죽는 것도 그 하나 부분에 속하고 일정 기간 이후에 시신이 발견돼야 돼요. 사실 혼자 죽는 거는 고독사라고 우리가 편의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족이 올라오는 도중에 죽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고 이제 병원에서 가족이 올라오는 도중에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들도 가끔은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고독사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형식적인 의미에서 고독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일정 기간 이후에 시신이 발견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중요한 맹점이지 않을까? 중요한 논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항에 보면 고독사는 가족에 대한 단절과 외부로부터의 유입을 차단하고 시간이 경과돼서 시신이 발견되는 걸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던 가족과
같이 지내지 않고 내가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거나 이웃과의 이제 소통이나 그런 부분들을 내 스스로 차단을 하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내가 죽어서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내 시신이 발견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자, 어르신들 생각하기엔 고독사의 가장 높은 연령대 비율은 어딜까요? 윤석열 몇 살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윤석 어머니 몇 살이 제일 많을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셔도 돼요.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다른 분부터 물어봐. 김정혜 어머님. 김정혜 어머님. 뭐 안 들리시나? 김명정 어머니 제 목소리 들리셔요? 네. 혹시 노인이 더 많겠죠? 노인? 더 많을 거라고 여겨요. 노인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기우현숙 어머님은 몇 살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70, 80? 7, 80. 김정혜 어머님은요? 자리에 안 계신가? 자, 실질적으로 김정혜 어머님 고독사는 몇 살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정혜 어머님 들리셔요? 김정혜 어머님. 김정혜 어머님 들리실까요? 안 들리시나요? 자, 넘어가고. 실질적으로 고독사 연령대가 가장 높은 거는 40대, 50대가 제일 많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자존심이 강해서요. 자존심이 강해서.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왕성하게 일할 때 자기 책임을 못한다고 자기 스스로를 자존감을 없어질 때 아닐까요? 자존감이 없어질 나이가 돼서 이제 스스로 뭔가 하기에 어렵다는 걸 느낄 때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다른 거는 유현숙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생각해보고 실질적으로 고독사 비율이 가장 높은 게 40대, 50대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퇴직 연령이 낮아지면서예요. 그게 가장 높다고 해요. 김명자 어머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몇십 년 동안 다녀왔던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정년이 되기 전에 명예퇴직이라는 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매번 이제 내가 명예퇴직을 해서 지금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기도 하고 살아갈 날들이 앞으로 많이 있는데 명예퇴직을 해버리니까 내가 할 게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킨다고 해요. 또 하나의 이유는 요즘 너무 많아져 버린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실질적으로 가족들과의 생활을 하는 부분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외로움을 많이 느껴서 그렇게 이제 고독사를 스스로 자살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뒤늦게 시신이 발견돼서 고독사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40대, 50대뿐만 아니고 이건 전 연령층이 해당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1인 가구가 너무 많이 증가해버렸다는 거. 보시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어보기에는 고독사 비율이 어느 연령대가 가장 높아요? 하면 노인이란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20대. 20대가 왜 많았냐면은 20대는 이제 취업난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하니까 자살률이 높아져서 고독사가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30대도 있었고요. 30대도 취업난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사실 봐야 될 게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사 인구잖아요. 실제로 보면 2016년도에는 735명. 100명이 늘어서 2017년도에는 835명이 돼요.
그럼 2018년도에는 232명이 늘어요. 1067명. 그 다음 78명이 늘어서 2019년도에는 1145명. 사실 소폭으로 상대적인 인구 대비 비율로 본다면 소폭으로 늘고 있지만 사람 수 한 명 한 명으로 본다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높은 숫자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1년에 100명 이상 더 죽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 쓸쓸하게. 참 그래요. 인구 비율로만 본다면 적은 숫자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죽어간다라는 게 숫자가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50명이 넘어가니까 참 슬프다라는 생각도 하고 참 살기 어려운 세상이라는 생각도 하긴 해요. 제가 지금 이제 영상을 한 3개를 연달아 보여드릴 건데 이 영상을 다 보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이 영상이 어떤 거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특수청소부 활동을 하는 직업을 가진 그런 분들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늘어나는 고독사에 대한 이제 연구 추이를 뉴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뉴스가 2017년도인가 18년도 뉴스예요. 참 가깝죠, 생각보다. 베이비 부머 세대라는 이제 세대가 고독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높다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40대, 50대인 거잖아요. 4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까지.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이 부분은 부정할 수 없고 어떻게든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보여드렸고요. 이제부터 보여드릴 거는 고독사 청소부, 그다음에 특수청소 전문가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 고독사를 보면 이제 사람이 죽어서 그 자리에서 시신이 늦게 발견돼서 시신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현장을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 따로 직업이 있어요. 특수청소 전문가라고 해서 그러한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그 현장을 봤을 때의 이야기예요. 자, 한번 보실게요. 이 영상을 이제 저도 참 처음에 딱 봐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슬펐어요. 고독사라는 비율, 그 고독사를 하는 인구가 많기도 하고 이런 현장들을 봐가면서 하는 청소가 쉽지만은 않을 텐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항상 슬픔을 간직하면서 살아야 되는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다음 특수청소 전문가에 관련된 영상을 볼 건데요. 두 개가 다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조금 약간 차이점을 느끼기도 해요. 두 번째 영상은, 그러니까 지금 보신 영상은 스스로가 현장을 보면서 한 이야기들이 많다면 이 세 번째 영상은 현장도 현장이지만 남겨진 유가족들이나 아니면 그 상황을 조금 보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영상 바로 틀어드릴게요.
세 번째 영상은 뭔가 제가 아마 1회기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인생 더덥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수업을 배운다고 했잖아요. 약간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풀어서 이야기해 준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영상을 찾을 때 이 영상을 어르신들한테 과연 보여드리면 어르신들 뭘 느낄까 고민을 좀 하다가 사실 마지막에 보여드린 영상은 고독사라기보다는 약간 자살이나 범죄 현장 같은 약간 특이 케이스에 대한 특정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고독사보다는 자살 현장이나 살인 현장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앞부분에 그 얘기 나왔는데 뒷부분에서 이제 고독사 얘기가 나오고 고독사 상황에 따른 이제 그 시신이 있던 현장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것들이 참 어려운 직업이기도 하면서 덧없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한 발악을 하는 계기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저는. 이제 사실 혼자 죽어버리고 고독사로 죽어버리면 우리는 남들이 봤을 때 정말 덧없는 죽음이고 파리 목숨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누군가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기억이 없다고 하면 금방 잊혀져 버리는 거고 우리는 파리가 죽은 걸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그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 삶을 살아왔다라는 걸 기억해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독사는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거고 가장 깊이 해야 되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고독사가 아닌 가족과 누군가가 내 죽음을 알게 되면 그래도 그 가족들만이라도 내 죽음이 기억해주고 내가 죽었을 때 뭔가 이제 내가 뭔가를 남겨두진 않더라도 뭔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내 형상은 그려질 테니까 그 부분으로 인해서 나는 덧없는 인생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기억이 남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참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면 할수록 슬픈 이야기이기도 해요. 쉽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물어봤고 그러면 어르신들 고독사에 대한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앞에서 영상들도 봤겠지만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고독사에 대한 이제 원인. 김정혜 어머님 음소거 해체하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인은 우선 혼자 산다는 거죠. 혼자 살기 때문에 이제 고독사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는 가족 뭐 누구든지 가족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이든지 함께 이렇게 거주한다면은 고독사는 없을 것 같은데 혼자 우선 살게 되기 때문에 고독사를 이제 하게 되겠고 또 요즘 제가 전에부터 알던 지인인데 그냥 고독사와는 조금 관계가 먼 건데 남편이 한 20년 이렇게 중풍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도 또 아파서 늘 누워있는 그런 데다가 그 엄마만 건강했죠. 이제 엄마도 이제 나이가 다 이제 80이 가깝고 그러니까 엄마도 뭐 아픈 데가 많이 있고 이랬는데 그 엄마는 늘 그 남편과 아들이 먼저 죽고 내가 죽어야지 그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이 며칠 전에 그 엄마가 먼저 돌아갔어요. 갑자기. 그런 거 보고 정말 인생은 덧없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언제든지 한번 죽으니까 그 죽기 전에 나의 모든 그 삶을 좀 정리를 해가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요즘. 그랬습니다. 고독사는 혼자 살기 때문에 고독사가 있게 되는 거죠. 최근에 많은 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고독사가 가장 큰 원인이 혼자 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인 가구가 너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옛날처럼 내 주변 사람들과 이제 단절. 소통하면서 지내지는 않아요. 단절되어 있어요. 네.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여기 계신 어르신들 모두가 이제 포천토박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영북면에 있는 야밀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야밀이라는 곳에서 한 중학교 14살, 15살까지 거기서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할머니랑 크면서 동네에 있는 제가 어르신들은 잘 몰라도 어르신들은 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왜 우리 옛날 TV 드라마 보면 전원일기라고 하죠. 전원일기 드라마 보면은 옆집에 막 숟가락이 몇 개고 옆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잖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의 그런 상황에 이제 이웃과 인간 간의 정이 조금 많이 사라진 시대가 어떻게 보면 고독사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제가 생각하는 고독사의 원인들 몇 가지 준비를 해봤어요. 자, 맨 첫 번째. 가치관의 갈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원일기나 그런 쪽에서 보시면은 우리는 옛날 농경사회일 때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어요. 주변 인물들과 친하게 지내고 주변 인물들과 소통하면서 지냈는데 이제 인권이 증진되면서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인권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서 개인주의가 조금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인권이 증진되고 권리의식이 높아지는데 왜 개인주의가 높아지냐면 개인 스스로가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고 본인이 원하는 무언가를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애초에 이렇게 인권 증진과 권리의식이 높아지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 갈등조차를 만들지 않으려고 다수가 아닌 혼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옛날엔 집단주의였다면 지금은 이제 개인주의로 조금 가치관이 변동이 되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첫 번째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현대사회가 변화해가고 있어요. 1번과 마찬가지로 집단주의가 공동체 현대사회를 예전에는 추구했다면 요즘은 이제 굳이 집안일을 집에서 누군가 같이 살지 않아도 집안일은 세탁방, 코인 빨래방이라고 하죠. 그런 식에서 진행이 될 수 있고 예전에 이제 집안의 가족 중에 누군가 하나가 밥을 해야 먹는 스타일이었지만 요즘은 1인 가구들이 많다 보니까 밀키트라고 해서 이제 혼자서 해 먹을 수 있는 이제 반조리 식품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생활이 개인주의 1인 가구고 변해가고 있는 거죠. 다음은 사회적인 고립. 예전에는 공동체와 가족이 중요시되었던 상황이었다면 요즘은 가족과 공동체가 아닌 가족과 공동체 소통이 되지 않고 나 혼자 스스로 살겠다면 나 스스로를 고립시켜버리는 거예요. 다음은 가족 간의 갈등. 예전에는 이제 전원일기나 뭐 정말 우리 한국 사회의 예전을 보면 좀 가부장적이고 어머님들이 이제 가부장적인 시대상에 약간 부합해서 살아왔잖아요. 사실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갈등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여성 인권도 증진되고 남자 인권도 증진되다 보니까 두 개가 둘 다 올라가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가치관이 조금 맞물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게 되고 가족이 세대 간의 갈등도 생기고 해체되어 버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남자와 여자의 갈등이었어요. 근데 남자와 여자의 갈등 이외에도 나와 내 자식 간의 갈등들도 그런 세대 간의 갈등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어르신한테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도 저희 아버지나 어머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 이제 불가피하게 생기는 거죠. 다음은 경제적인 이유. 이 부분은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평생 사무직으로 이제 컴퓨터로 일을 해오시던 사람들이 일찍 명예퇴직을 해버리고 공사장에서 이제 살아가려면 생계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생계비가. 그렇다 보니까 그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당장 직장을 구할 수 없으니 일용직 노가다나 아니면
몸을 쓰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고 그거에 대한 이제 자존감이 하락을 느끼는 거죠. 적응을 하지 못하게 돼서 고독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우리는 그럼 이렇게 고독사의 원인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고독사를 예방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서 써왔거든요. 자,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신문이나 우유 구독하기. 어떻게 보면은 요즘 시대상이랑 많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신문은 사실 요즘 핸드폰으로 보고 우유는 그냥 앞에 나가면 편의점도 요즘 너무 많잖아요. 편의점에서 사 먹는 경우도 많고. 근데 신문이나 우유 구독하기를 넣었던 이유는 사실 고독사를 발견하는 그러니까 고독사가 된 시신을 발견하는 통로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신문이나 우유라고 해요. 요즘은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왜냐면 사람이 신문이나 우유를 구독을 하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이 어느 순간 끊겨버리는 날이 있고 우유를 줬는데 막 1, 2주간 우유가 막 쌓여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약간 이제 고독사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된대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고독사에 대한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신문이나 우유 구독하기를 통해서 내가 아직 살아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내가 돈을 냈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런 걸 배달해 주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라도 내가 고독사 했을 경우에를 대비해서 하는 임시 방편일 수도 있는 거죠.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은 스마트 기기 활용하기. 요즘은 상용화가 많이 안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상용화 많이 되어 있지만 이런 기능들이 아직 상용화 덜 되어 있긴 하지만 요즘 TV 보시면 뭐 진이나 아니면 뭐 카카오 그다음에 클로버 등 이제 TV랑 연결되는 스마트 기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기기들을 통해서 응급 안전 같은 거를 체크할 수도 있고 좀 스마트 기기가 좀 많이 발달되고 좋은 부분들을 보시면 집안에서 이제 활동 바이오리듬 체크를 한대요. 활동량 체크를 하는데 어느 순간 이 정도 활동량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119나 112에 응급 신고가 가는 기능을 가진 스마트 기기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옆에 보시면은 시계처럼 보이시는 거 있죠. 지금 저도 하나 차고 있는데 이 시계가 뭐냐면 스마트워치라고 해서 이제 스스로의 바이오리듬 체크도 가능한 시계예요.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기능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기기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리듬을 계속 체크하다 보니까 이게 바이오리듬이 순간 끊겼을 때 응급 전화로 사용이 된다고도 해요. 이게 만약에 내가 죽어서 심장박동이 없어요. 그럼 뭐 일정 시간 동안 심장박동이 없을 시에는 이 스마트 기기 스스로 생각을 해서 119나 112에 전화가 가는 거죠. 그런 응급 안전 시스템들도 가진 스마트 기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보는 것도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한 부분에 좀 중요한 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주변 사람들과 자주 연락하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기도 해요.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아까 원인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이제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성장해 감에 따라서 누군가가 연락하면서 지내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고 힘든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들은 사실 다들 머리로는 알고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주변 사람들과 많이 소통을 해야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살아가기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주변 사람들과 자주 연락을 하다 보면 고독사에 대한 생각도 적어지고 내가 죽었을 때 맨날 오던 연락이 안 오기 때문에 그 사람도 걱정을 해서 신고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자주 연락하는 게 고독사를 예방하고 고독사를 없애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한 고독사 예방하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덧없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한 필수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제가